자, HTML 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HTML 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스크립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디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HTML이 제공하는 텍스트 정보, 마크업 랭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이 바디 부분을 동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마크업 랭귀지 측면에서는 이 부등호 기호하고 스크립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크립트인 경우는 이 타입은 자바스크립트다라고 굳이 명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가 이 스크립트의 타입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명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경우에는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바스크립트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 C 언어, 자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A에 넣어서 웹브라우저를 보는 사용자한테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alert A를 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모든 사용자한테 이 alert 정보를 주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 콘솔 쪽에 가서 로그를 하나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솔 로그 A라고 하면 콘솔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과 같은 전문적인 개발자에게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크롬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F12 누르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업데이트 해보면 특별한 에러는 없고 로그 쪽에 10이라는 숫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창은 이제 콘솔 창인데, 콘솔 창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메뉴에 보면 이 콘솔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엘리먼트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콘솔을 이제 넣고 싶으면 이 점 있는 거에 가서 콘솔 드로워를 우리가 토글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걸 해주면 콘솔을 내가 엘리먼트 쪽에서도 같이 볼 수도 있고 콘솔만 볼 수도 있고, 이런 개발자 모드 환경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엄격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let 키워드를 쓰게 되면 이 A가 10이라고 하는 정보를 할당하는 거, 이거 없는 거하고 이제 똑같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let을 써주면 코드를 내가 작성하다가 실수로 한 번 더 선언을 해준 경우에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A가 이미 선언이 되어 있다고 이제 에러가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let을 써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선언할 때 C나 자바랑은 다르게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이 변수라는 거를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점이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값 자체는 콘솔에다가 로그를 기록을 해주면 알 수가 있는데, 이 A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가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을 내가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코드가 짧아서 얘는 분명히 숫자로 선언이 되었다는 거 알 수 있겠지만 코드가 100줄, 200줄 가게 되면 A가 그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게 type of라고 하는 연산자입니다. A. 이렇게 하면
A라는 거의 타입을 문자열 형태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로 가서 로그를 type of A라고 하면 A의 타입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개발을 할 때 세미콜론을 이게 계속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C 언어라든지 자바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주는 거고, 생략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이 자바 스크립트는 자바랑 많이 다르긴 하지만 자바의 또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세미콜론은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A라고 하는 거의 타입이 뭘로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이 10이라는 거는 A라는 거의 숫자고, 넘버라고 하는 거는 A의 타입입니다. 넘버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넘버는 문자열이라는 거, 자, 그걸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변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사용할 때 한번 초기화하면 값을 변경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20이라고 할당을 하고, 그러니까 C라는 값에다가 A 곱하기 B에서 다시 콘솔의 로그로 C를 한번 보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이 B 값은 그 뒤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면 200이 나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B 값은 30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콘스트를 20을 할당을 했는데, 그러면 얘는 진짜 완전하게 바꿀 수가 없는 거냐 하면, 들어간 데이터는 바꿀 수가 없는데 새로운 데이터는 추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레이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레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20에 30 이렇게 넣어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해서 지금 B를 할당하는 거는 에러니까 얘는 없애야 되는데, 코멘트 처리하고 싶으면 자바하고 똑같이 나눗셈 두 개를 하면 코멘트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길게 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코멘트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건 C나 자바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괄호를 가지고 연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리스트라고 부르지만, 아마 자료 구조가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라고 부를 거고,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볼까요? 콘솔에서 로그를 하는데 type of B, 그러니까 B의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C의 결과를 한번 보면, 자, 여기 곱하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 모양이네요. 이 어레이에서는 곱하기 연산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서, 얘를 B를 한번, B는 이제 어레이인데 이 데이터 타입은 객체, object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이 B에다가, B라고 하는 어레이에다가 A를 곱하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
B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push라는 거를 쓰면 되는데 이 push라고 하는 거는 이 어레이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는 연산입니다. 그 40을 집어넣는 거는 될 거냐 안 될 거냐 라는 게 이제 궁금할 건데, 그러니까 const라고 하는 거는 값을 들어가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은 해주지만 원래 값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값을 추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러라고 이 출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서 보면, 자, 어레이인 객체를 한번 출력을 해 봤는데, 출력을 해 보니까 20, 30, 40 들어가 있고 0번 원소는 20, 1번 원소는 30, 2번 원소는 40, 랭스는 3. 그리고 우리가 뒤쪽에 배울 프로토라는 게 있는데, 프로토는 어레이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토는 어레이로 되어져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let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변수 정의 방법도 있고, const를 이용해서 값이 한번 할당되면 변화하지 않게 고정을 하는, 그러니까 상수 역할을 해주는 키워드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C 언어나 자바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에게 자유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C 언어에서는 파워 이용해서 이 거듭 제곱 계산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편하게 별표 2개를 이용해 가지고 거듭 제곱을 계산할 수 있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B를 const인데 3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럼 A의 거듭 제곱 B인데 A가 10, B가 3 이러면 얘는 보통 쓰는 걸로 10의 3승입니다. 10의 3승. 10의 3승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를 한번 C로 로그를 한번 계산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의 3승이니까 1000이 나오겠죠. 1000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 과정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push B는 지웠어야 되는데, 얘는 더 이상 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면 에러가 당연히 뜨는 거고요. 보면 1000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의 3승, 10의 3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를 정의할 때 10이라고 했는데 꼭 할당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처럼 할당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당연하겠죠. 할당하지 않더라도 괜찮은데 이 경우에 이 A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건가도 이제 궁금할 겁니다. 이 A는 null입니다. null. 우리 자바에서도 null을 쓰죠. null을 쓰는데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으면 얘는 데이터 타입이 없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할당하지 않고 A라고만 썼을 때 이 데이터는 이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얘는 undefined라고 나옵니다. 값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undefined입니다.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얘가 정의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if문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A가 null이면 콘솔에다가 로그에서 null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방법이고, else라고 하면 콘솔에다가 로그로
A를 한번 출력을 해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 언어하고 자바에 익숙하기 때문에 if 구문, else 구문 이런 거를 굳이 연습하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실행이 될까요? 자, A는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null이라고 이제 나올 거고, 만약에 A에다가 30이라고 이제 넣게 되면 위에 똑같은 if 구문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밑에가 실행이 돼서 로그에 30이 찍히겠죠.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맨 처음에는 이제 null이었고, null인 이유는 내가 null을 출력하라 했으니까 null이었고, 그 다음에는 정의가 되고 데이터 할당이 됐기 때문에 30이라는 숫자, 넘버가 이제 계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변수를 한번 선언하고 사용을 해본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은 이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펑션을 우리가 뒤쪽에 사용해 보겠지만 펑션 특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C 언어 자바랑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이 선언이 되면 이 변수가 함수 안에 선언이 되면 함수 안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보통 C 자바에서는 이런 블록 안에 변수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 블록을 하면 이 안에 살아남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얘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한번 선언이 되면 함수 안에서는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다는 거. 자, 그걸 비교를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재미난 부분이 변수 선언할 때 이 let에서 그러니까 B에서 뭐 40 이렇게 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달러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달러 표시하면 이 문자라서 될라나?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특수 문자를 이 변수 정의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달러 표시를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거는 문제는 없거든요. 달러 B 해서 예, 콘솔로 가서 얘의 타입도 한번 보고 달러 B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없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쓰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앞에, 변수 앞에 달러 표시가 있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객체라고 해서 달러 표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반적으로 달러 표시 쓰는 것도 뭐 이 에러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 달러 표시를 쓰면 이제 우리 코드 분석할 때도 주목이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되는 거는 우리가 뒤쪽에 배울 객체, 이 객체에 기반이 되는 클래스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를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레이 한번 볼 텐데, 자, 여기서 한번 치우고, 자, let으로 해서, 포맷 하니까, 저절로 세미콜론도 생기네요. 참 편리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레이를 정의하고 싶으면 그냥 대괄호를 하고 숫자 나열하는데 이 숫자 나열할 때는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콤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A에 0 이런 거를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나? 자, A에 0으로 접근해서 한번 데이터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레이로 한번 접근해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A0에 1이 나왔으니까 1을 출력하는 거고, A1이면 2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A3이면 3이 출력되는 거고요. A.length가 있는데 length를 누르면 length는 3이 나옵니다. 3. A 어레이의 크기라는 뜻이고요. 이러한 속성들은 파이썬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속성이죠. 파이썬에서도 length를 통해서 이 크기를 우리 판별하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는 파이썬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하고 이제 똑같은 문법이, 자, 내가 A는 1, 2, 3이라고 정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디스트럭처링을 해주면 파이썬하고 동일하게 내가 어레이에 있는 값을 똑같은 크기의 변수 묶음이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으면 값이 A에는 1, B에는 2, C에는 3이 들어가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지 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B, C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A, B, C 하니까 지금 1, 2, 3이라는 게 딱딱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구조를 역구조화, 구조를 거꾸로 돌려서 역구조화 할당, 그러니까 Destructuring Assignment라고 부르는 겁니다. Destructuring Assignment를 통해서 어레이에 있는 값을 다양하게 내가 뽑아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 let이라는 것을 쓰는데,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D에다가 40 하는 거는 에러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머에게 자유도를 이제 줬기 때문에 내가 let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D라고 하면 D 값도 다 나옵니다. 근데 코드 개발할 때 이 엄격성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let을 쓰는 이유도 엄격하게 변수를 선언해서 값을 추적하기 위해서고, 2번 선언되는 거 방지하고, 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엄격하게 강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키워드를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쓰면 이제 문자열을 쓴다는 건데, 문자열에서 use strict라는 용어를 이제 쓰면 여기서는 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이 이렇게 큰 따옴표로 바뀌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use strict라고 이게 쓰게 되면 내가 변수를 let을 하지 않고 쓰는 거는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선언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항상 변수를 쓰려면 선언하고 할당을 해서 사용하다, 하라 라고 엄격하게 강제하는 기능이 use strict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이걸 strict 앞에 써놓으면 얘가 알아서 선언 없이 쓰는 변수는 없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에러라고 이제 뜨는 거죠. 에러로 뜨는 거는 D is not defined인데 D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엄격하게 갖고 가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에러가 안 나서 맨 처음에는 좋아요. 아무렇게나 짜도 에러는 없고 어쨌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건 좋은데 문제는 내가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 스크립트 언어는 어디서 에러가 생겼는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예 좀 엄격하게 코딩하는 게 더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게 use strict라고 하는 이 directive, 그러니까 지시자라고 하는 이 use strict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 없애고 싶으면 렛을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선언하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값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E는 50인데 내가 비교하고 싶으면 if문해서 D가 E하고 같으면 자 콘솔에 로그로 same 이라고 하면 되고 다르면 콘솔 로그에 different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매팅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보면 40하고 50은 다르니까 얘는 different라고 나오겠죠. different라고 돌려보면 로그에는 different라고 나올 겁니다. 다르니까 40하고 50하고는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정상인 거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독특한 게 얘는 어쨌건 사용자가 편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자열 자, 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하게 되면 다 문자열이라는 의미인데 문자열을 이렇게 40으로 하면 얘는 same이 나올까요? different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상 보게 되면 얘는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니까 이 D하고 E는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different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보면 하면 different 자, 여기가 저장이 안 됐는데 자 저장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same이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열이고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같죠. 숫자든 문자든 다 40이라고 쓰면 알게 뭐예요? 같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얘는 같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구문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절대 같을 수 없는 게 같다고 나오는 거고 이게 같다고 나오는데 내가 모르면 버그 찾기가 힘들어요. 얘는 앞만 봐도 안 같은데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비교를 할 때 엄격하게 비교하고 싶을 때는 짝대기를 하나 더 씁니다. 이것도 많이 어색하죠. 한 개, 두 개까지는 이해했는데 세 개가 나와? 어색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C 언어나 자바처럼 비교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D하고 E를 타입까지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거는 등호를 3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등호를 3개를 넣어주면 돼요. 3개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는 different가 나옵니다. different. 데이터 타입이 달랐기 때문에 걔를 이제 문자열 40으로 바꾸어서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쓸 때 이 데이터의 타입을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걸 크게 적응할 필요가 없는 게 많이 공부를 여러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 자 int, float이라는 이런 것도 익숙하고 string, array 이런 것도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또 배웠으면 리스트까지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쓰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끝으로 가면,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문자열을 할 때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쌍따옴표를 쓰진 않거든요. 프리티어 얘를 써서 그런가? 말고 딴 거를 좀 써볼까? 데이터 포매팅 툴은 여기 나오지는 않네요.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자, 포매팅에서는 여기 조금 어색한데 요거는 이따 한번 확인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자열을 할 때는 뭐 파이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오토 포맷 하면 얘가 싹 바꿔주니까 하나로 일관되게 바꿔주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코드 개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짤 때 문자열 정의해서 2개를 다 혼용해서 써버리면 무척이나 헷갈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야 됩니다. 쌍따옴표로 할지 그냥 따옴표로 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쓰는 것처럼 코드를 검증하는 툴을 쓰면 얘가 알아서 포맷을 딱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티어 쪽에서는 지금 쌍따옴표 쓰는 거를 기본으로 지금 선택을 해둔 상태입니다. 기본으로.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 F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죠. 데이터 타입을 보면 console.log에서 데이터 type of F. 그러니까 이 타입을 계속 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유도를 데이터 타입에 줬지만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타입이 뭔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테스트를 할 때 데이터 타입은 뭔지 꼭꼭 확인하면서 이 문법을 좀 익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은 이번에는 스트링이라고 나왔습니다. 스트링. 그 스트링이라고 나왔고 이 문자열 쪽을 가서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모질라 쪽이 이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질라 사이트에 가면 이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여기 가면 모질라 쪽, 이 스트링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요거는 그냥 모질라 쪽에 자바스크립트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딱 뜨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네요. change language가 있구나. 자, 얘를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한국에서 검색하니까 한글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모질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고, 이 문자열은 여러분이 C언어부터 많이 공부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escape하고 n 하면 엔터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파란색으로 강조했듯이 자바스크립트는 작은 따옴표하고 큰 따옴표 문자열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제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함수들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 사용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 이 문자 열을 뭐 대문자로 바꿔야 된다, 소문자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대문자 소문자에 대한 게 있거든요. to, 여기는 메소드고 스트링에 to uppercase, to lowercase 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면 뭐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tring.prototype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이 안다 하더라도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도 우리 테스트 한쪽에도 보면 F라는 게 있는데, 자, F에 타이프 오버에서 F 하면 스트링이라는 거 이제 볼 수 있었잖아요. 볼 수 있었는데 F 밑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함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왜 함수가 있지? 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로토라는 게 있는데 얘는 도대체 뭐지? 누르니까 뭐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잡고 있어야지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문법을 한번 복습하고 있지만 문법을 넘어서서 자바스크립트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바스크립트가 자랑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쓰는 이 객체, 이 스트링에 대해서도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스트링은 객체가 아니고 이제 함수라고 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더 공부하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대소문자 한번 바꾸고 싶으면 대소문자를 한번 바꾸면 됩니다. 이 대소문자. 자, F라고 하는 게 소문자잖아요. 이걸 대문자로 한번 바꾸고 싶으면 F.to uppercase.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함수 이름을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얘의 로그를 한번 볼까요? 콘솔. 자, 그런 다음에 실행 결과를 확인을 해 봅니다. 해보면 어플케이스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받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리턴 값이 있는 것 같으니까 리턴 값은 스트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스트링을 주는 것 같으니까 얘를 F를
받았어야 되네요. 안 받으니까 변함이 없었던 것 같고, 하면 변화되는 게 대문자로 이제 바뀌었죠. to uppercase라고 하는 이 스트링의 함수 자체는 자바에서 봤던 함수하고 이제 동일하네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랑 거의 별개의 언어지만 또 비슷한 부분에서는 또 비슷하기도 하다는 거 볼 수가 있고, 또 이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용 언어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문자열 안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게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웹을 제어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 파이 값을 알고 싶다고 하면, 자, 나 이 스트링을 한번 써 보는데 파이 이 3.14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얘를 내가 코드로 실행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 모듈 이름은 math라는 모듈인데 이쪽 자바하고 똑같죠. math 밑에 파이가 있고, 얘도 자바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얘를 실행하고 싶으면 이 중괄호 앞에 달러 붙여서 표시를 해주면 얘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을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고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인식을 해서 연산을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3.14가 정말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잠깐만 로그를 했어야 되는데 스트링을 그냥 여기서 봅시다. 보면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이, 자, 이 달러 표시에서 math.py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이긴 한데 문자열 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보드 숫자 1 옆에 프라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옆 프라임인데 요 모양 숫자 1 옆에 있는, 그러니까 물결무늬 원래 쓸 때 하는 건데 물결무늬 하지 말고 역으로 이제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기록을 해주면 얘는 여기 색깔도 바뀌었듯이 코드 자체를 실행을 시켜 버립니다. 이 문법으로 하면.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스트링 했을 때 앞의 경우하고 다르게 3.141592라는 파이 값이 계산돼서 출력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만드는데 문자열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 꽤 많이 있다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자유도를 많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문자열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동등하고요. 근데 HTML에서는 주로 얘를 쓰고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써서 이 문자열이 어디서 쓰이는 건지 우리 그냥 감성적으로 구별할 때 이제 쓰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 문자열 안에서 코드 실행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